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한쌤입니다. 동행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백꽃 동행모의고사는 우리 공지사 시험 26개부터 33회 기출문제를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변형한 총 8회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1차는 지금부터 동행모의고사를 끝내셔야 나중에 2차도 골고루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집을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미리 45분 딱 시간 정해놓고 미리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로서 복습하시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이 시간은 제3회죠. 28회 기출문제입니다. 이 변형한 거죠. 51번부터 60번 1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51번 전세권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건 아니고 맞죠? 개존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나오면 등기 없습니다.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맞아서요. 그 목조물을 취득한 제3자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습니다. 3번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통보하고 6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죠. 313조입니다.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될 수 있죠. 상린관계는 꼭 소유권에만 적용된 게 아니죠. 용익권에도 준용됩니다. 5번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의물적 권능은 소멸하고 맞죠? 이제 담보물권 성격으로 바뀝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2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이게 201조부터 203조 내용이죠. 자, 옳은 겁니다. 1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 없죠. 선의 점유자만 과실 취득합니다. 2번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죠. 3번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그럼 앞에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가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죠. 필요비는 가액 증가 현존할 걸 요하지 않습니다. 4번 점유자가 점유 방해받을 염려가 있어요. 그럼 침해될 우려가 있죠. 그럼 방해 예방 청구라 힘이 약합니다. 중간에 또는입니다. 염려가 있는 때 방해 예방 또는 맞아요. 예방 과아 그럼 틀리죠. 미 틀립니다.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사가 없는 타주죠. 타주 점유자는 선인 경우라도 손해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되죠. 선의 자주가 현존 얘기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53번 지역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지사권자는 적법 점유자라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점유자가 못하는 거죠. 1번은 정답입니다. 2번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해야 되죠. 그래서 승역지는 일필토지일 필요 없죠. 근데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해야 됩니다. 3번 지역권은 독립한 물권으로서 요역지와 그 다음 요역지가 주된 권리잖아요. 그럼 요역지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죠.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을 할 수 없습니다. 요역지에 따라다니는 거죠. 다음 4번이 좀 어렵습니다. 요역지가 소유는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자, 이 요역지가 공유잖아요. 그때 지역권 소멸시효가 중단 정지되면 이건 1인에 대한 사유만 있으면 되고 취득시효, 취득기간이 중단될 때는 모든 공유자 전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건 한 방에 정리해요. 자, 지역권이 소멸 안에 유리하죠? 그럼 1인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지역권이 취득 모델에 불리하죠? 그럼 공유자 전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4번으로 올라가요. 요역지가 수인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다음 소멸 정지 노란색 글씨 보이죠? 그럼 소멸 안에 유리하니까
앞에 1인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5번 토지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죠. 지역권은 물권이라 물권이 소멸하는 건 물권행위죠. 그럼 공유자 1인이 할 수 없습니다. 54번 점유권 옳은 겁니다. 1번 점유권의 기인한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2번 점유자는 제일 끝에 추정한다 보여요. 그럼 중간에 과실 없이 들어가면 들리죠. 점유자는 좋은 게 추정되는데 무과실이 추정 안 됩니다. 과실 없이 들어가 틀렸습니다. 3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점유를 계속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4번 부동산이죠. 부동산 점유자가 점유물이 되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죠. 이 점유의 권리 추정은 동산에만 있죠. 부동산 X. 5번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이게 간접으로 점유권이죠. 간접 점유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5번 물권 변동 옳은 겁니다. 1번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알지 못한 경우라도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무조건 이전됩니다. 상속 개시를 알지 못해도, 즉 아버지가 죽은지 몰라도 무조건 점유권 이전됩니다. 이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나왔죠.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입니다. 살아있네, 유효.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들의 유효 맞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완성된 경우라면 이제 완성됐잖아요. 그럼 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그 등기를 이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4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위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죠.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 말소 구할 수 있는가? 제3자 명의는 전부 무효니까 공유자 1인도 전부 말소 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읽어만 볼게요.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 기초가 된 점유란 입증 곤란할 때, 입증하기 힘들 때 인정합니다. 여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하고 점유하니까 그 사실 상태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취득시효 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5번 안 봐도 됩니다. 56번 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번 지상권은 제일 끝에 양도할 수 없다가 무조건 틀립니다.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설정자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무조건 지상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3번이 구분 지상권이죠. 안 보이네요. 자, 그럼 지상경과는 그 다음 말을 가로쳐요. 상하 범위를 정하여 괄호. 이게 구분 지상권입니다. 그럼 수목 나오면 틀리잖아요. 공작물만 나와서 맞았어요. 공작물을 소유하게 한 지상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마지막에 틀렸네요. 수목 나오면 틀렸죠? 근데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끝내야 됩니다. 자, 4번 지상권이 저당권 후 목적인 경우 이게 1-1 부기등기란 말이죠. 즉 아래 그림에서 갑부동산에 지상권이 있는데 1-1하고 저당권 병이 있습니다. 그럼 의리평에게 돈 빌리고 지상권을 저당권 객체한 거죠. 이걸 4번에서 뭐라 그래요? 지상권이 저당권 후 목적인 경우. 그 다음 4번 지로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즉시 하면 틀리죠. 상당 기간 경과 맞았어요. 경감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아래 등기에서
을이 네 번째로 지로를 2년 연체합니다. 그럼 지상권이 소멸될 수 있죠. 그럼 병이 손해보니까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 지나고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즉시 X. 병은 지상권이라는 담보물이 없어지니까 을에게 또 다른 담보를 요구해야겠죠. 그 시간을 상당 기간 보장합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격을 제공해서 공작물적 매수를 청구한 때 지상권자는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 5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5번 안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제문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57번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2 지분으로 토지를 공유합니다. 그럼 과반수 있는가 보세요. 과반수 딱 체크하세요. 자, 옳은 겁니다. 1번 갑이죠. 과반수 갑이 을과 협의 없이 S토지를 병한테 임대할 수 있죠. 임대하면 그럼 을, 소수 지분권자는 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S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갑이 을과 협의 없이 S토지를 병한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월세 줄 필요 없죠. 그래서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병은 갑에게만 월세를 주죠. 그럼 을은 갑에게 받는 거죠. 병한테 받는 거 아닙니다. 3번은 주어가 을이네요. 을 소수 지분권자가 각각 협의 없이 X토지를 병한테 임대하면 잘못했죠. 갑은 병에게 X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5분이 자기 지분이네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기 지분만큼 멋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죠. 공유물 사용 수익은 무조건 과반수권자가 정합니다. 과반수권자 갑 협의 없다면 지분만큼 멋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번 갑이 X토지 전부를 을 동의 없이 매도, 매매는 전부 유효죠. 매도해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는 처분행위라 을 동의였기 때문에 갑 지분만큼만 유효입니다. 등기를 마친 경우 매매 가격이 틀렸죠. 매매를 빼면 그 등기는 갑 지분 범위 내 유효돼 매매는 전부 유효죠. 정답은 4번입니다. 58번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갑 소유 토지와 건물 있죠. 건물만 을에게 매도하고 그럼 소유자가 바뀌면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건물 철거 등 약정 없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었다.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한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 맞춰주었다. 옳은 겁니다. 1번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2번 갑이 토지 소유자죠. 병은 건물 소유자죠. 그럼 병은 갑 토지 사용하니까 사용료 내야겠죠. 그래서 2번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이 토지 소유자,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을은 아까 법정지상권 취득했잖아요. 그럼 을은 정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4번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갑은 을에게 법정지상권 등기해줘야 되죠. 5번 만약 병이 경매네요. 매매가 아니라 경매. 그럼 경매는 법률 규정이죠. 경매에 의해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 경매니까 등기 없이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59번 부합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지상권자가 지상권은 권한이 있어요. 지상권에 의해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지 않죠. 권한이 있습니다. 니은 적부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한 성수간 배추, 배추는 농작물이잖아요. 그럼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죠. 따라서 배추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틀렸죠. 경작자 소유입니다.
다음 디귿과 리을을 잘 비교하세요. 디귿은 수목, 수목은 권원이 중요합니다. 리을, 중축은 권원이 아니라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다시 디귿, 수목은 권원이 중요해요. 리을, 중축은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디귿, 적법한 권원 없네요.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한 수목 소유권은 토지에 부합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목은 권원이 중요합니다. 리을,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의해서 증축한, 그럼 증축은 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네요. 그러면 부합되는 거죠. 임차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목과 증축 잘 비교하세요. 다 틀려서 정답은 5번입니다. 60번 저당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권은 안 되는 거죠. 2번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그 담보한 채권,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죠. 그럼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게 맞았습니다.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 종된 권리도 소멸합니다. 4번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 종물에 부합물에 다 미치는 거죠. 5번 저당물 제3취득자가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같은 말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367조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4일씩 1회씩 모의고사를 끝내는 겁니다. 총 8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통역 모의고사는 지금 빨리 끝내놓고 9, 10월 달에 1차는 확인만 하셔야 돼요. 그때 뭔가 정리하면 안 됩니다. 9, 10월 달은 2차를 정리하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